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번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NCS 의사소통 합격 노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는 이제 삽입 부분 했었죠, 우리. 예. 이번에 해야 될 것은 빈칸 추론 되겠습니다.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빈칸을 추론하는 것이다. 그러면 빈칸이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 거냐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론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 앞뒤 상황만 보고서 바로 이렇게 문맥만 보고서 바로 넣을 수 있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뒤의 문맥 상황 플러스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들 같이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빈칸이라는 것은요, 그 본문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빈칸 느낌도 없잖아요. 다 본문에서 있는 거죠. 본문의 어느 부분에 실마리가 들어가 있는가를 좀 잘 생각해 보면서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제,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일반 원칙을 올바르게 나열한 거. 그런데 이 문제 먼저 보면요, 문제가 굉장히 길잖아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를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실마리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일반 원칙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만 우리 잘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하는 주장 가운데서 뭐가 있다? 도덕적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과 무관한 주장이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으니 그 다음에 이제 가령 예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결국 도덕적 주장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도덕과 무관한 주장이 나올 것입니다. 그 이제 예문이 벌써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일반 원칙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자, 이러한 종류의 주장과 관련된 그런 일반 원칙이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다 그랬으니 요 세 가지 주장을 먼저 잘 체크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나올 때 거기에서 이제 찾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주장이 도덕적 주장이라면 그 주장의 부정도 도덕적 주장이다. 뭐 어떤 주장이 도덕과 무관한 주장이라면 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어떤 문장이든 간에요. 또 크게 보면 단락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자, 어떤 문장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단어가 있어요. 키 포인트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떠한 주장이 도덕적 주장이라면 그 주장의 부정도 도덕적 주장 요거잖아요. 결국 필요한 것은 요 세 개의 단어예요. 결국. 자, 어떤 주장이 도덕과 무관하다면 그러는 거죠. 위에 거하고 좀 반대적인 상황이죠. 무관하다면 그 주장의 부정도 무관한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앞에 내용 요 체크를 잘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도덕과 무관한 주장으로부터 도출된 것은 이끌어진 거죠. 왜냐면 도덕과 무관한 건 위에도 있으니까 도덕과 무관한 주장으로부터 도출된 것은 모두 무관한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해 보면서, 물론 여기 화면 좀 바꿔야 되겠지만 잘 보면서 요거랑 연결시켜서 빈칸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 부분에 보면 여기 이제 조금 복잡하지만 자, 여기 보면 이제 기억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죠. 기억에 따라서, 니은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갈 것이냐, 이제 이거죠. 근데 여기 보면요,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 도덕과 무관한 주장이므로 일반 원칙에 따라 다음에 이것도 도덕과 무관한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닙니까? 여기. 어디서 봤어요?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서 B 두 번째에서 본 거죠. 두 번째에서 본 거. 그다음에 요거는요. 어떠한 도덕과 무관한 주장이므로 일반 원칙에 따라서 요거로부터 도출되는 요것도 도덕과 무관.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닙니까?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서 그 C 부분에서 봤던 거죠. 자,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반 원칙에서 이걸 다 따져야 되냐, 이 본문 다 분석하고 따져야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이 한 문제 갖고 몇 분씩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실마리를 잘 잡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기억에 들어가야 될 것은 B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니은 부분은 이제 문맥상으로 봤을 때 C가 들어가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뭔지 아시겠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여기 보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문 들어오고 요 일반 원칙 디귿에 따라서, 그래서 이 보면 도덕적 주장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요거에 따라서 부정한 것인가 요걸 도덕적 주장이라고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결국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건 A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B, C, A 이렇게 해서 다다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자, 9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네, 문장이 조금 길죠. 요거는 네, 보기가 주어진 것이죠. 다음 글이 다에 들어갈 진수를 보기에서 네, 골라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네, 물론 요 내용 자체가 약간 예술 지문이라서 네, 조금 어렵죠. 네,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내용에서 요 빈칸은 그냥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요 문맥상의 문맥상의 흐름 속에서 실마리를 잡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 여기 나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요 내용상에 봤을 때 네, 문맥상의 어떤 그런 중요한 단어, 네, 포인트 단어를 항상 잘 생각해 보세요. 핵심, 네, 포인트가 되는 단어. 네, 어떤 우리가 이제 보통 실마리라고 그러는데요. 네,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그 단어 어휘가 있으니 또는 문장이 있으니 그거를 잘 찾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이 안에 어떤 예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설명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런 이론적인 그런 글 같은 경우도 읽어보면 굉장히 이제 고민스럽죠, 사실은.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학문이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예술의 어떤 깊이 있는 학문을 요구하는 거가 아니라 빨리빨리 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답을 찾는 것이죠. 이건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하나하나 단어, 물론 이제 단어에 대한 그 해석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네, 요 전체적인 깊이를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항상 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포인트가 되는 실마리가 되는 단어가 있다. 네,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네, 읽어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문맥상으로 봤을 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비어진리는 누군지 모르죠. 네,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비어진리는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네, 개념을 대비시켰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네, 낭만주의적 예술가는 하면서 얘기합니다. 낭만주의 예술가를 먼저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읽어 나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됐다는 거죠. 네, 중요한 단어들을 이제 잘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사회 모든 행정과 교육의 제도로부터 사회 모든 행정과 교육의 제도로부터 독립하여 작업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모든 행정과 교육의 제도로부터 독립해서 작업하는 사람이 누구다? 낭만주의적 예술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자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접속사 우리 잘 체크해야 되잖아요. 자, 독립해서 작업하는 사람이 낭만주의적 예술가인데 그러나라고 그랬으니 그러면 위쪽 내용과 반대, 대립되는 개념이 분명히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사회와 동떨어져 혼자 작업하더라도 예술가는 작업을 만드는 동안에 예술 제도로부터 단절될 수 없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야 되고 즉 다시 하면 부연 설명이 들어갔으니 여기에 관련된 것은 요 가의 내용과 관련된 것은 앞의 내용 물론 여기서도 이제 추리할 수 있겠지만 요 내용과 관련된 것이 가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보기에 보면 네, 먼저 답 체크로 들어가면 보기에 보면 디귿이 뭐예요? 디귿. 네. 왜냐하면 예술가들은 예술 작품을 만들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예술 교육을 받으면서 수용한 가치 등을 고려하는데 그러한 교육은 예술 제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술 제도로부터 단절될 수 없다. 즉 그런 뭐예요? 예술 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답이 오는 것이죠.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낭만주의적 예술가의 개념은 하면서 네, 주도권이 완전히 개인에게 있으며 진공 상태, 문화의 진공 상태 안에서 작품을 창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문화의 진공 상태면 뭐예요? 결국 없는 거잖아요. 네, 진공 상태니까. 자, 그래서 여기 심지어 어린아이들의 그림이나 놀이조차도 문화의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결국 그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문화의 진공 상태, 즉 문화가 없는 거하고는 네, 연결되지 않는다. 즉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이거. 네. 즉 문화의 영향 이거에 관련된 거예요. 문화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문화의 진공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문화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 니은 있죠. 네, 다시 한번 답 체크로 들어가면 보기 니은에 보면 왜냐하면 사람은 두세 살만 되어도 인지 구조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결국 문화의 진공 상태에선 안 되니까 결국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게 내용 하나하나 다 분석하는 게 아니다. 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건 지금 우리는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좀 빠르게
또 정확하게 요 내용을 분석해서 빨리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 내용에서 흐름을 잘 보시고 여기에서 실마리를 잘 잡으시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 같죠? 그러면 네, 여기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술 작품을 전혀 본 적 없는 상태에서 지능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예술 작품을 창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다에 들어갈 내용 마찬가지. 그러면 요 앞에 그 사람은 예술 작품을 창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랬으니 요 내용과 관련된 것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기억에 이제 보기 하나 남았으니까 보기 기억에 보면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예술 작품을 창조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예술 작품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네,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바로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은 요거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깊이 있는 분석을 요구하는 학문이 아니다. 결국 여기 내용에서 실마리를 빨리 잡아서 답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보시죠. 10번이요. 자,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네. 자, 지문이 길죠. 네, 지구 얘기하는 거 뭐 같으네요. 근데 이제 빈칸이 이 뒤에 보면 여기 있어요. 끝쪽에. 근데 그러면 이걸 전체적인 어떤 결론을 요구하는 거냐? 네, 그거는 이제 문맥을 봐야 되겠죠. 네, 문맥을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빠르게 읽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현상의 원인을 찾는 방법들 가운데 최선의 설명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아마 요거에 대한 설명 같아요. 최선의 설명. 네, 요거. 그러면서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뭐 주어진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서 이 원인이 그 현상을 일으켰다고 말함으로써 현상을 설명가 나온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한 설명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설명에 나오는 원인이 현상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뭐예요? 결국 현상의 원인을 찾으면서 최선의 설명을 찾는 것. 최선의 설명이라는 것은 결국 가장 좋은 설명입니다. 네,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원인은 무엇일까? 네, 조수관만은 아시죠? 조수관만이 있는데 이 현상의 원인은 뭘까요? 라고 하면서 여기 설명하는데요. 여기 지금 읽어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수 현상을 일으켜서 원인들을 일종의 가설로 설정할 수 있다 하면서 뭐 여기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인력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인력이 작용한다면 원인일 수 있다 그랬고. 그다음에 지구와 달 사이에 유독물질이 있고 그 물질이 지구를 누른다면 이렇게 돼 있죠. 네, 압박하는. 누른다면 이러한 누름은 조수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지구가 등속도로 자전하지 않아서 지구 전체가 흔들거린다면 흔들림이라는 거죠. 흔들림.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현상의 원인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에 관련된 것이 이제 뒤에 나올 것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이러한 설명들을 견주어서 다른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을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우리 여기 보면 이거잖아요. 가장 좋은 설명. 우리가 바로 이 글에서 지금 요구하는 처음에 나와 있던 최선의 설명을 이용하는 게 현상의 원인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인데, 근데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조수 현상에 대한 설명들로 지구의 물과 달 사이의 인력에 대한 얘기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누르는 거에 대한 설명 나왔죠. 그 다음에 흔들거림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자, 근데 이 설명들 가운데서 지구 전체의 흔들거림 때문에 흔들거림이 먼저, 여기 지금 하나, 둘, 세 번째가 나왔는데, 세 개가 나왔는데, 여기는 흔들거림이 먼저 나왔죠. 네. 흔들거림 때문에 조수가 생긴다는 설명보다는 물질이 누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요거 위에 거 나와 있는 세 가지가 있고 여기 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순서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 반대로. 요건데 여기는 요거부터 나오죠. 뒤에 거부터. 그리고 요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에서 여기 밑에는 세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여기 들어가야 건 뭐예요? 첫 번째 거죠. 네,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가 뭐였어요? 네, 인력과 관련된 거죠. 네, 그래서 거기 지금 설명 중에서 보시면 여기 여기 이제 지구를 누르기 때문에 조수가 생긴다는 설명이 더 낫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거하고 이제 순서만 바로 잡아서 연결해 주면 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가장 적절한 거,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그 내용 읽어보십시오. 네, 지구 전체 흔들거림 때문에 조수가 생긴다는 설명보다는 지구와 달 사이에 뭐 인력 때문에 조수가 생긴다는 설명이 더 낫고, 또 지구와 여기 읽어보시면 핵심이 보이시죠? 네, 핵심이 거기 보시면 네, 답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요 내용에서 보시면 자, 첫 번째가 A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요거하고 요거가 있고 요거가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요거가 있는데 결국 지금 여기 순서 요 설명에 이 설명들 가운데서는 그랬는데 요거를 갖다가 네, 거꾸로 지금 나가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설명들 가운데 지구 전체 흔들거림 때문에 그러면 C부터 먼저 나오면 되죠. 네, C가 나오고 흔들거림 때문에 조수가 생긴다는 설명보다는 지구와 달 사이에 물질이 지구를 누르기 때문에 그러면 네,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와야 될 것은 네, 요게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따라서 결론 뭐다? 네, 인력이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답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 찾는 겁니다. 네. 자, 네,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내용일치, 네, 내용일치 문제 되겠습니다. 자, 내용일치는 우리 독해에서 가장 기본 문제죠. 네, 가장 우리가 쉽게, 쉬운 건 아니죠. 네, 내용을 좀 잘 분석해야 되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좀 읽어야 되는 건데 독해의 가장 기본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음 글에서 네, 알 수 있는 것 그랬죠. 알 수 있는 것.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런 내용일치 또는 부합 문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내용일치는 그 나와 있는 내용에서 그냥 그대로 바로 네, 거의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추론 문제 있잖아요. 네, 추론 문제하고 사실은 좀 섞인다고 봐요. 여기 우리가 예, 일반적인 이런 내용이지만 요 주변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내용일치 같은 경우는 요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선지랑 네, 연결시켜서 우리가 찾는 경우 그렇게 찾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네, 앞뒤 내용을 연결해야 된다든가 또는 뭔가 추론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의 문제도 있다라는 거.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문제에서요.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알 수 없는 것 이런 문제는 약간 추론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네, 요게. 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네, 소년사법 법 얘기잖아요. 소년사법 제도는 하면서 얘기합니다. 관습법에서 일한다. 요거는 네, 영국의 관습법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빠르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영국의 관습법에서 네, 7세 이하 소년 요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8세 이상 14세 미만 이런 특징이 있고 14세 이상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소년사법 역시 3급으로 똑같이 나눕니다. 위에 것처럼 영국처럼. 그러면 여기에서 나누는 거 세 것으로 나눴으니까 9세 이하 예 요거 네 요거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뭐 이렇게. 예.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니까 뭐가 없죠. 예, 9세 이하가 없어요. 9세 이하가 없으니 그럼 9세 이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14세 소년법 중 형벌 법령에 따라 저촉되는 것을 촉법 소년이라고 규정하여 이렇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다음에 10세에서 19세 미만의 소년 중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범 소년으로 규정해서 이렇게. 그러면 결국 뭐냐면 9세 이하는 예, 여기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형벌, 법령, 뭐 저촉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9세 이하는. 그죠? 예, 이렇게 내용을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네, 소년사법은 여기 보면 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소년까지도 사법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 여기 보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네, 사법 대상으로 본다는 거 굉장히 크죠. 네, 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범죄 뭐 나이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아직 범죄 저지르지 않은 소년까지도 그러면 결국 크게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이게 그죠?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인사법과 당연히 구별됩니다. 성인은 아직 범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벌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참 다른데 여기 읽어보시면 네, 결국 이제 과거의 어떤 상황과 연결돼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친부모가 그다음에 왕이 뭐 이렇게 책임을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 읽어보면. 그래서 네, 이런 걸 우리가 국친사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친사상.
이게 크게 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번에 보면 선지 1번에 국친사상은 소년사법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2번 성인범도 국친사상의 대상이 됩니까? 성인은 안 되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다음에 3번 우리나라의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범죄 의도를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강조. 촉법소년은 9세 넘어가야 되죠. 아까 9세 미만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범죄 의도를 소유할 수 없는 것은 9세 이하.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4번에서 영국의 관습법상 7세 소년은 범죄 의도를 소유할 수 없죠. 너무 어리죠. 너무 어려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년법이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뭐가 된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사법의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내용일치 문제는 이 내용을 빨리 읽고 확인해 주시면 된다. 자, 6번 보시죠. 자,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이 문제는 약간 추론적인 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거. 그런데 여기 이제 국사, 역사 관련된 건데 조금 많죠.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도 좀 있고, 그래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 나왔죠. 불교 나오고 이 땅에 불교 신앙을 전파하고자 신앙 결사. 어떤 단체 뭐 이런 거겠죠. 어떤 묶음 얘기의 결사라는 것은 신앙 결사를 만든 승려가 여러 명 나타났다. 그래서 초기에는 하면서 이제 얘기하죠. 초기에는 통일신라 초기에는 화엄종을 후원했다. 그다음에 화엄종 계통의 승려들은 대규모 신앙 결사를 만들었다. 그다음에 귀족들도 대상이다. 자, 우리 읽어 나갈 때요. 이게 길잖아요. 많잖아요. 지금 내용일치는 더더군다나 내용일치는 이제 지문이 좀 긴 편이죠.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 아까 제가 그 강의하면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포인트 단어. 그러니까 이걸 다 하나하나 밑줄 치며 다 읽는 건 너무 많잖아요. 글자 수도 많고 헷갈릴 가능성이 높죠. 핵심만 딱딱 찝어주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에서 선지를 보고서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를 어느 정도 추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조금 세밀하게 봐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신앙결사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귀족들 재산이고 요게 이제 귀족 얘기가 그 선지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통일신라 쇠퇴기에는 신라 하대 이거 초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요거 비교하는 것도 잘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도 요거는 왕실 이런 얘기했으니까 중앙 얘기죠. 그다음에 신라 하대에 나타난 신앙결사는 미륵신앙을 지향하고 정토정 승려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 체크를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확장된 것은 고려. 그럼 다음 거 이게 시대 순으로 거의 됐네요. 그래서 요 내용 잘 체크해 줍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진울의 정해사라는 게 나왔죠. 진울의 정해사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설명 들어가죠. 설명입니다. 자, 진울은 명종 때 이렇게 해서 자, 요 부분은요. 요런 거. 진울의 이제 정해사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는 조금 빠르게 나가셔도 돼요. 빠르게 읽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선지에서 진울의 정해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죠. 뭘 통해서 뭘 얘기했다. 그럴 때는 요거를 본문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에서 만약에 이게 있다면 요건 좀 빠르게 지나가고 선지에서 요 진울에 대한 진울의 정해사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요 내용을 다시 본문에서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편한 방법을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읽어 나가는 방법도 있고 여기를 좀 빠르게 지나간 후에 선지에서 이 내용이 나오면 요걸 본문을 갖다 조금 더 빨리 다시 확인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새라는 사람도 나오죠. 요새라는 승려 나오니까 요새에 대한 승려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어갑니다. 요새는 하면서 이제 설명하죠. 체크를 잘 하시면 된다는 거죠. 무신 집권 최충원이 명종을 쫓아내고 신정을 국왕으로 독립한 해. 순천으로 근거리 옮기는 도중에 따로 독립하고 그 다음에 진울은 거기에서 정해사. 순천에서요. 순천에서 정해사고 그 다음에 요 정해사에서 수선사로 바꿨고 그 다음에 요새는 요게 강진 백년사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설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울의 수선사의 특징 도노점수 사상
전파했고, 그다음에 대중적이지 않았다. 근데 요새는 진일과 달리 그랬으니까 위에 거하고 반대되는 내용이죠. 대립되는 내용이에요. 진일과 달리 불교 지식을 가지지 못한 평민들도, 여기 귀족이죠 주로. 평민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또 그랬으니까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서 결국 명종 때 이렇게 나오고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던 최충을 비롯해 여러 명의 고위 관료들이 병련사의 토지와 재물을 헌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징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특징들과 연결시켜서 우리 내용을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요게.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화엄종은 또 1번에 화엄종은 도노점수 사상을 전파하고자 신앙결사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그랬는데요. 도노점수가 이제 어딨냐를 잘 체크가 돼 있겠죠. 도노점수가 어디 있다. 그다음에 뭐 어떻게 연결된다라는 거니까. 진울 이야기죠. 이거는.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죠. 2번에 백년산 수선사는 달리 조계선이라는 수행법을 고수해서 주목받았다. 여기 보면 이제 백년사이가 나올 텐데 이걸 갖다 꼭 고수해서 이걸 갖다가 주목받았고 뭐 이런 내용은 뭐 특별히 없죠. 이름 바꿨다는 얘기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주목받았다라는 얘기는 특별히 없어요. 3번에서 요새는 무신이 권력을 잡고 있던 시기에 불교의 신앙 결사를 만들어서 여기 보면 무신 집권자가 있는데 여기 뭐 쫓아내고 하면서 얘기했으니까 무신 집권기 얘기가 맞죠. 그래서 답이 3이 되는 거죠. 답이 요게 되는 거죠. 4번에서 이제 정해사는 강진에서 조직되었던 반면자 장소도 있습니다. 강진 있고 뭐 순천 있고 있으니까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바뀌었죠. 5번에 진울은 정토정 출신의 승려인 요새가 정해사에 참여하자 그를 설득해서 뭐 이렇게 뭐 했다 뭐 그런 얘기인데 뭐 여기 우리 아까 읽어봤지만 누가 누구를 설득해서 이렇게 끌어들이고 독립했다는 얘기는 있었죠. 독립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있지만 뭐 설득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시죠 이제. 자, 다음 A 도서관 자료 폐기 지침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 10번 문제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NCS가 있는데 NCS에서 나오는 그 지문이 일반적인 지문, 우리가 보통 하는 독해 지문이요. 일반 지문도 있는데 NCS형 지문도 있어요. NCS형 지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그 목록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료, 자료들 나올 수도 있고, 통계 자료 이런 것들, 표 분석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해할 때는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독해할 때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서 체크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런 NCS형 지문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바로 선지에서 거기 핵심 포인트만 잡아서 본문에서 찾는 걸로 갑니다. 자, 본문 지문이 NCS형 지문, 표나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 일반적인 이런 자료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독해 지문이 아니라면 이 본문을 읽는 게 아니라 선지에서 바로 위의 내용을 확인해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폐기심의위원회, 그다음에 폐기 방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선지에서 요거에 대한 설명인지 요것만 우리 잘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우리 1번이 뭐죠? 사서는 폐기심의 대상 목록만을 작성하고 자료의 폐기 방법은 폐기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서 얘기하는 거 찾고 그다음에 폐기 방법에서 찾으면 되죠. 근데 자료의 폐기는 거기 나와 있지만 자료의 다에서 보면 나오죠. 자료의 폐기는 여기 보면 폐기심의위원회 운영해서 그래서 어디에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뭘 확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서에게 위임하게 되죠. 폐기 방법의 결정 여기 나와 있죠. 폐기 방법의 결정은 사서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2번은 폐기 대상 판정 시에 폐기심의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는 자료의 경우에 이견 얘기가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이견인데 요거죠? 요거. 이렇게 해서 찾는데요. 근데 2번에 보면 이제 이견이 있는 자료의 경우에 바로 다음 회의에서 그 자료의 폐기 여부가 논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죠. 왜 그렇죠, 이거? 여기 당해연도의 폐기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 연도에서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 연 2회라고 그랬잖아요. 2회. 2번. 2번이니까
네, 처음에 한 다음에 만약에 안 되면 네, 그 다음에 회의에서 하면 되죠. 네, 다음 연도에 회의에서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1회, 2회 이렇게 두 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에서 만약에 안 되면 다음 해로 가는 게 맞죠. 예, 다음 해로. 예, 다음 해로 가는 게 맞는데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 다음 해로 못 가죠. 이거는. 네,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2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자, 3번은 폐기심의위원회는 자료의 실물 확인을 확인하지 않고 그 다 부분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실물 여기 나와 있죠. 실물과 목록을 대조하면서 네, 확인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4번도 매각 또는 소각한 자료는 현행 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그다음에 폐기 경위에 관한 기록도 네, 제거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네, 요 다음도 있네요. 여기 네, 여기 보면 네, 목록과 폐기 경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고 폐기한 자료에 대한 내용을 도서관의 각종 현행 자료에서 삭제하여 목록을 최신화해야 되고 그랬으니까 네, 맞는 내용이 아니죠. 네. 5번 마찬가지 사서가원인 도서관 직원 이건 처음이에요. 가의 내용에 네, 이용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발견하면 갱신하거나 폐기심의위원회에서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우리 가에서 네, 가에서 보면 요 맞는 내용이 아니죠. 네, 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답은 우리 두 번째 거가 네,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이제. 자, 이 부분 문제는 뭐냐? 이제 배열하기라는 겁니다. 배열하기. 예, 순서 잡는 거죠. 배열하기는. 자, 우리 배열하기는요. 우리가 이제 그 가나다라가 있을 때 어떤 순서대로 잡는 게 중요한 것이냐, 빠르냐라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선지를 보고서 처음에 이게 처음에 올 수 있는 걸 먼저 잡으면 굉장히 빨리 답이 잡히죠.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있고 처음에 올 수 없는 게 있어요. 네, 처음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현상 같은 거 설명할 때죠. 네, 일반적인 현상이나 개념정의 네,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보통 처음에 올 수 있는 것들이고 처음에 올 수 없는 경우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지시어나 접속사가 있는 경우죠.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오게 되면 지시어는 앞에 걸 받는 거잖아요. 네, 접속사는 문장 두 개 연결하는 거죠. 네, 이런 거 오면은 처음에 오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이건 누가 봐도 결론인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약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은 네, 처음에 오지 않습니다. 네, 끝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처음에 오는 걸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논리적 순서대로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렇게 가나다라. 여기 더 있어요. 네, 이렇게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잘 보시면 네, 여기 이런 거 있죠. 이러한, 네, 그러나, 이런 게 이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처음에 올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어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후에, 그 다음에 요거는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네, 여기요. 유럽연합의 기원은 하면서 여기 하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ECSC니까 요거 뒤에 올 거는 ECSC와 관련된 거가 와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ECSC와 관련된 거가 어딨냐? 여기 있죠. 여기. 네. 그러면 다 이렇게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배열하기 문제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또는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 안쪽에서 거의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리 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시간을 절약해야 될 부분. 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네. 그다음에 9번도 자, 여기 뭐 이제 조금 길죠. 뭐 논리적 순서대로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그랬죠. 여기 보면 가가 마침내잖아요. 이거 마침내 그랬으니까 이걸로 하면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계적 패러다임에 대한 물관리 일원화와 통합 물관리는 제도도 한계를 뛰어넘어서 뭐 말이야. 이것도 뭔가 좀 앞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고,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런 거는 좀 뒤쪽으로, 네, 좀 뒤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랬으니까 이것도 오면 안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물정책이 이랬으니까 네, 여기 지금 문맥상으로 봤을 때 라가 가장 먼저 오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면 라가 가장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종합적으로 관리할 그랬죠. 합쳐서. 그러면 우리 일관성 얘기죠. 네, 일관성이나 또 어떤 하나와 관련된 거 내용이 오면 되겠죠. 그래서 네, 여기 위에 보면 일원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원화. 네. 네, 일원화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일원화 얘기가
앞에 거 다의 내용이 있네요. 위에 거에서 보면 이러한 물갈 일어나를 통해서 이렇게 돼서 네, 다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라 다음에 네, 다가 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2개나 3개 정도 잡아주면 네, 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다 나가 이렇게 오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문제 더 있네요. 다음 문단을 논리적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하는 것은 네. 자, 마찬가지잖아요. 다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네, 처음에 오기가 좀 힘들죠. 예. 그리고 다의 내용이 네, 심신 문제는 요거는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긴 그래도니까 요거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장 먼저 와야 될 것은 네, 다가 가장 먼저 와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네, 동일론에선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 그러니까 한계가 나와 있죠. 그럼 요 한계와 관련된 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네, 다 뒤로 와야 돼요. 그래서 다 뒤에 와야 될 게 요거죠. 그래서 어떤 압력이 들어올 때 어떤 출력을 내봐야 한다는 기능적 인과적 역할로서의 정신을 하는 뭐 기능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의 내용 나옴에 나의 내용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끝에 보면 동일론의 바로 앞에 동일론의 한계였으니까 결국 동일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 뒤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나 이렇게 오게 되죠. 다 나오면 답 나온 거죠. 그래서 다나 라가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논리적 순서 이 배열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된다. 빨리 풀어야 된다. 그리고 본문 내용 다 읽는 거 아니다. 그죠? 시간 절약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